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세력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자금을 가지고 많은 매수를 한 사람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세력으로 나타난 거죠. 주가에 주도하는 건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력이 큰 세력이 있고 작은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세력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자리에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세력도 물리는 경우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느냐.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되겠죠. 비중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고지에 올 수 있다. 세력들도 물렸을 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종목은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세력이 아니라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핸들링하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관리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종목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누군가가 이런 라인에서 받쳐준다는 거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들을.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일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구간에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사서 이걸 먹고 싶어 해요. 여기서 사서 이 구간을 다 먹고 싶죠. 상한가를 간 자리니까.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그냥 3차 10%.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매매를 원하고 선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 양봉이 나오고 이런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주포들 세력의 입성을 알리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죠. 차트를 보고 오랫동안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면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스윙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력의 입성이 들어오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저희들은 노리는 거죠. 눌림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떼화시키는 패턴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누가 봐도 다음날 상승할 수 있게끔 차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구간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들어왔던 상한가에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상한가를 보냈던 이 주포들이 여기서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차트를 만들고 여기서 띄워서 그 다음날 물량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세력의 의도대로 세력들이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급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성공하지가 않는 게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도지 모양의 요 라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양봉이 상한가 들어가는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일봉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분차트를 잘 만들어 놨다는 느낌 보이죠. 거래량도 보시면 많이 줄었어요. 이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종가 무렵으로 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와 버리죠. 그럼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뭐냐? 누군가를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관리를 했는데 종가로 가면서 누군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이 매수세에 세력들의 물량을 넘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많은 개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주가를 띄우면 여기서 들어왔던 주체들 여기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이국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을 고점에 띄웠을 때 13,000원과 14,000원에서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힘들게 차트를 만들고 주가를 띄웠을 때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물량을 팔아버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다 물량을 받아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거죠.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서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매가 나오는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내일 아침 띄워가지고 돌파매매라든지 양봉매매, 시가매매하는 사람들이 13,500원과 14,000원에서 들어와주는 매수세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은 개인들이 들어와 버리면 주가를 띄웠을 때 여기서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이 14,000원과 13,000원에서 파는 물량이 많아버리면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은 주가를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워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하고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도 물려있고 여기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도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주가를 빼버리잖아요.
이 도지의 저점을 이탈할 때는 뭘 하셔라?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의 저점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과 여기서 작업했던 사람들과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 둘, 셋, 3일의 거래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11,500원까지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버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이 구간에서 미수로 들어왔던 사람들, 미수를 해서 물려가지고 홀딩을 해오던 사람들은 강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더 한 번 더 쿵 하고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미수를 썼던 사람들의 청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그 물량을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럼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13,000원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11,500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물량을 받아내준다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밑에서 11,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 자, 세력들은 13,000원에서 매집을 했다가 그 다음날 주가를 띄우지 못하는 환경.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간다? 반도체로 다 움직여버리는 거죠.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은 로봇주로 사람들이 수급이 쏠려 들어오는데 반대로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여버리니까 로봇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가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주포들이 세력들이 13,000원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더 13,000원, 14,000원 띄웠을 때 높은 가격에서 들어와주는 돌파 매매라든지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주로 다 가버리니까 이 주가를 띄워봐야 위에서 받아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반대로 밑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최근에 눌림목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눌림목을 줬을 때 여기서 매수하고 나면 다음날 띄우면 돌파 매매라든지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서 3, 4%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와주는 물량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눌림목이 그냥 여기서 반등도 못 주고 그냥 빠져버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눌림목 매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럼 세력들은 물렸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냐. 자, 세력의 평단가가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이 구간이라고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왜 작업의 흔적이 있었으니까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여러분들은 우리 헌터스쿨 공부하신 분들, 수강생분들은 알 거예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렸다라고 하면 하락해서 여기서 저점을 이중바닥을 만들고 띄워버린 거죠. 이 구간에서 13,000원에서 매수를 했던 주포들이 밑으로 빠져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평단가는 절반으로 보면은 12,000 초반대가 되겠죠. 그럼 그 세력들은 이 물량을 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물량과 여기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을 한 번에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세력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도지의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14% 상승을 했거든요. 14% 상승했는데 제가 13%에서 그냥 매도 대응을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매도를 하게 했냐. 요 라인에서 강력한 물려있던 사람들과 세력들의 여기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3% 상승했을 때 제가 다 매도 대응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세력이 얼마에 들어왔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과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물려있단 말이에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매도 나왔을 것이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주가를 띄우면 13,000원 정도 오면은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든 평단가를 맞췄던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서 정리를 시켰다. 정리를 시켰다라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 거래량에서 나온다는 거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 거죠. 대부분 이런 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살짝 반등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질 않아요. 비교적 상승할 때 세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물려있던 이 상한가에서 강하게 들어왔던 주포들의 물량들이 여기서 아마 일정 부분 정리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들도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다음날 주가를 띄우려고 매집을 하거나 종가를 차트를 잘 만들었다가도 그 다음날 시장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 그냥 주가를 밀어버립니다. 밀었다가 다시 반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잘해서
급등이 나올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터라는 종목도 일종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나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주가를 그대로 밀어 뺐다가 오늘 양봉 종가 무렵에 끌어올리면서 시간에 한 5% 띄워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띄워가지고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이슈가 터지거나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또 당연히 급등을 시키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월요일 날 급등 나오면은 이제 팔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하루 눌러주고 바로 상승이 나오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길게 주가를 빼버린다. 그래서 눌림목을 매매를 할 때는 칼 손질을 할 때가 있고 비중 조절을 잘해서 또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딱딱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때로는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산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 계산인데 그런 기준은 반드시 존재를 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주도주의 유무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빨리 갈 수도 있고 하루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일주일간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도 바보가 아닌다면 여기서 물량을 자기들이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끌어올렸을 때 개인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물량을 자기들이 다 받아줄 것 같으면 그건 세력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다음날 아침에 띄웠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에 틈타서 돌파 매매나 양봉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샀던 물량들을 그 친구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날 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주가 이렇게 빼버린다. 빼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낮춰서 이런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을 돌리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간다라는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 하단 구간에서 이런 양봉이 나올 때는 따라가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따라가서 사면 안 되고 매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대표님이 항상 매도 사인 내면 그 자리가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차트의 흐름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고 고점과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고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점을 남들보다는 좀 더 잡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차트 보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상황과 주도주의 유무에 따라 상승하는 섹터가 어느 섹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돌파 매매나 시가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눌림목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도 그렇게 물린다. 물렸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분할 매수해서 병단가 맞춰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한 걔네들도 물렸다라는 거.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세력들의 평단가가 어느 가격인지를 조금 산출해 보면 조금 더 눌림목 매매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다. 제가 충분히 강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